안녕하세요, 빅먼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3월 14일 오늘 뭐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움직임부터 보실 텐데요. 다우지수가 0.4% 정도 상승 중에 있고 나스닥은 1.03%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장 초반에 좀 하락 출발했었는데 개장 이후에 좀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 고점을 찍은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 좀 나왔다가 좀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종가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마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일 저번 주죠, 금요일날 SVB 파산 사태는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인데 그 이후에 다른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또 파산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 심리가 처음에 좀 작용됐다가 계속 이 바이든이 뭐 연쇄적인 은행 파산은 없을 것이다, 계속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안도감에 상승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지표 발표도 나오겠지만 CPI가 됐든 PPI가 됐든 금리 인상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영향만 줄 것으로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크게 안 좋은 영향은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뉴스 한번 좀 보면서 또 테마주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다 할 만한 테마주들은 크게 없습니다. 일단 SVB 사태에 미국 국채 금값 안전자산으로 쏠린다. 공포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공적적인 투자하는 뭐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이쪽보다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이라든지 채권 이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몰린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드 선물은 1914달러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전일 이제 1900달러를 못 넘고 좀 밀렸었거든요. 근데 저녁 시간대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나서 다시 한번 1900달러를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금 가격 관련주는 일단 어제도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한 번 더 시세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컴텍이 대장주였고요. 그리고 TKG, 애강, IT센이 2등주 정도까지 했었는데 엘컴텍의 움직임을 보시면 되게 좀 어려워요. 상승이 나왔다가 밑꼬리 달고 좀 밀렸는데 일봉상으로는 뭐 그렇게 움직임이 빨라 보이진 않은 것처럼 나오지만 이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 위아래 흔드는 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돌파 매매보다는 눌림목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매매하신다라고 하면은 아침에 좀 갭 떴을 때 따라가지 마시고 갭 뜨고 나서 밀리는 자리까지 기다리셨다가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TKG, 애강이나 IT센은 2등주, 3등주인데 거의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요거 움직임 보시면은 상승 이후에 그냥 내리 꽂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엘컴텍이 그냥 살짝 조정 주면은 얘네들은 거의 추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하신다라고 하면은 엘컴텍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폐배터리에서 자원 추출한다. 뭐 해외 광물 의존 줄인다. 해서 폐배터리 관련 이슈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 폐배터리에 관련된 소재들, 요거 광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2차전지 상승 나왔을 때 항상 따라가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전일도 성일하이텍 그리고 세비캠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종목이 KPS도 폐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엮이긴 하는데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던 성일하이텍, 세비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선 자리는 이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고 대장주는 이제 성일하이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외로 조금 밀렸는데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코스모화학은 투자 경고 종목이라서 좀 저는 그렇게 해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회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투자 경고 붙으면 왠지 좀 꺼려지는 게 있어서 일단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중에 뉴스 한번 말씀 좀 드렸는데 애플페이가 21일부터 한국 서비스 실시한다 라고 했는데 당일날 어제는 지수가 좀 오락가락해서 그런지 바로 시세가 좀 안 나왔는데 이것도 좀 시간차 두고 좀 상승 나올 때 있거든요.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미 좀 재료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21일 되면 재료 소멸 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시세 나오면은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한국정보통신, AT&T, 이루온, 하잉크 코리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통신 아래 꼬리 좀 달고 있는 모습이고, ATXT도 마찬가지로 아래 꼬리 달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 대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루온 역시나 좀 거래 대금이 너무 없고, 그나마 좀 하이크 코리아가 거래 대금이 터졌던 종목인데 이거 차트가 좀 확 눌려가지고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매매가 쉽지 않을 종목은 안 건드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니까 아래꼬리를 좀 달고 있어서 괜찮나 싶었는데 위쪽에 심한 음봉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물려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거래 대금은 많이 터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반등은 줄 때 여기서 아마 차익 실현 나오는 물량들이 있어서 쉽게 돌파가 안 나오는데, 거래 대금이 만약에 크게 터진다 라고 하면 뚫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고점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하나기술 인터배터리 2023 참가한다라고 합니다. 신기술 신소재 선보인다. 뭐 이건 이제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뭐 새롭게 나온 내용은 아닌데, 인터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될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15일 에서 17일이니까 아직 뭐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요. 근데 이때 되면은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하루 이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 쪽이에요. 하나기술, EM플러스, 레몬, 석경, AT,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이 참가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하나기술은 전일 6% 정도 상승 나왔는데 전고점 자리를 넘지는 못했어요. 전고점 자리를 못 넘고 거래 대금 300억 정도 터졌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거래 대금이에요. 그래서 전일 거래량보다 더 많이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이 고점 한번 뚫고 날아갈 수 있고요. EM플러스가 흐름이 좋았죠. 역시나 또 전고점 자리 넘지는 못했는데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거래 대금이 없으면 하루 정도는 쉬었다 갈 수 있고, 만약에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은 종가 베팅으로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종가 베팅도 가능해 보입니다. 레몬은 투자 경고고 많이도 올랐고 해서 요거는 일단 배제하도록 하고요. 석경 AT 전일도 음봉으로 빠졌다가 바로 반등 올렸었죠. 역시나 거래 대금이 전일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한농화성은 눌림목 자리로 괜찮았었던 종목이었는데, 요거는 일단 재반등이 고점을 넘을지 봐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많이 들어와서 이 고점을 좀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노려본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기술 그리고 EM플러스, 한농화성 정도는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민주당이 삼성 SK를 만나서 반도체 현안을 청취한다. 업계 요구 반영해서 K칩스법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올라갔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반대하고 있었는데 K칩스법 요거를 16일날 여야 합의 처리 가능해졌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예전에 한번 이슈가 돼서 상승이 좀 나왔다가 좀 조용히 묻히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좀 다시 법안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이제 좀 기사화가 좀 다시 됐어요. 그래서 세액 공제율이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요건 이제 이슈가 돼서 또 다시 한번 기사가 나오면은 또 요거 반도체 관련주들 좀 상승 나올 수 있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 반도체가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차트적으로 21선 자리 무너졌어요. 그래서 직전에 이제 상승 나왔었던 이 저항대 자리가 4,450원, 뭐 4,500원 요 정도인데, 요 정도 자리를 지지하는지, 지지하고 반등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M게임이 아니고 민팩입니다. 그리고 MK전자예요. MK전자도 21선 자리 깨지면서 일단 반등을 했는데, 요때 이제 이 상한가 들어갔었던 날 관련주로 좀 엮여서 K칩스법 관련주로 해서 엮여서 올라갔었는데, 일단 요 상한가 들어갔었던 날 시가 자리는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좀 했거든요. 조만간에 한번 시세 나올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민팩
마찬가지예요. 이날 상한가 들어갔나요? 관련주로 엮였었는데 그런 자리를 아직 깨지는 않았거든요. 이슈가 아직 안 됐는데 거래 대금 터지는 날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요. AD 칩스 동전주라서 조금 요거는 좀 애매하고요. 어버브 반도체 이 종목도 강한 상승 나왔었죠. 역시나 상승했었던 날 시가 자리는 지지해주면서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뭐 제주 반도체도 괜찮고요. MK전자 이런 종목들도 괜찮은데 일단은 상한가 들어갔었던 MK전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윈팩도 한번 또 시세가 나온 이후에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뭐 조금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요 세 종목 제주 반도체, MK전자, 윈팩 이 정도까지는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이날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 아니라서 대장주가 아니었고 AD 칩스는 동전주라서 좀 배제하고 또 세 종목은 뭐 하루 정도 더 지켜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관심 종목에 두고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은 그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일단 짧게 좀 테마주들 말씀 좀 드렸었는데 뭐 매번 비슷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강한 테마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장중에 또 나오는 뉴스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